나라는 개념과 또 권리라는 주장과 자유라는 이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 삶에서 근사하고 중요하다고 조명이 되고 있지만,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하버드대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말만 들어도 정말 무엇일까 궁금해지는 책인데, 이미 한국에서도 4, 5년 전에 열풍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제서야 읽었을까요? 그때는 아마 육아를 하면서 바빴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만 봐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양분화가 돼 있고 또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얘도 옳고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한데 그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쪽이 더 옳은지 이 부분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일단 우리가 이 책을 왜 읽어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쨌든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속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잘 살기 위해서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55페이지에 독자들로 하여금 정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만들어서 자신이 무엇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의에 대한 견해를 정립하고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신이 그것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도록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세 가지의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공리주의, 자유주의, 또 미덕 중심주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도 이 공리주의를 선택해서 정의를 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공리주의는 계산적이고 쉽고 또 명확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애용이 돼 오는 방법이긴 하지만, 반인륜적인 문제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최대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하는 철학자들은 벤담과 밀이 있는데, 조금 더 인간적인 것은 밀의 주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리주의의 취약점 때문에 정의로서 이것을 채택하기에는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주의인데요. 자유,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뺏기거나 내 자유에 침범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그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개인에게 있어 자유는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내가 선택하는 것들, 내가 침범받지 않는 자유는 도덕으로서 또 정의로서 설명하기에 충분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책에 나온 예를 들어보면, 오토바이를 탐에 있어서 헬멧을 쓰는 것, 그것은 나의 선택이고 나의 판단에 의해서 쓰고 말는 것이지, 정부가 개입해서 이것을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사고가 나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은 그것조차도 나의 선택이다 라고 말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것은 약간의 좀 명확하게 좀 답이 나오기는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정부는 어디까지 자유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또 어디까지 제재를 하는 것이 옳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해볼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마누엘 칸트는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칸트의 정의에 있어서는 인간 자체가 목적입니다. 개인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인간 그 자체인데,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이나 사물보다 당연히 우월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고, 그리고 정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사람이 도덕적인 동기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들, 그것이 정의로운 행동이다라고 하는데, 깊이 들어갈수록 어렵지만 또 명확하기도 합니다. 복잡하지만
뭐 자율적인 부분, 타율적인 부분, 그리고 대조를 통해서 칸트는 이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설명을 하는데, 칸트 부분은 좀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의 문제점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굉장히 여실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마스크 논란이 있었죠. 마스크를 써라, 쓰지 말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국가가 개입하느냐. 타 나라에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했던 부분이었는데, 앞서 말했지만 정의라는 부분은 나 혼자 살아간다면 이런 개념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의라는 개념이 나온 것인데, 공동체라는 부분을 빼놓고 권리를 조금 더 주장한 부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취약했던 부분이었다. 자유주의가 많이 취약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장소를 다시 한번 바꿔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덕 중심적 사상을 말합니다. 이 미덕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고 마이클 샌델 교수가 지지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공동체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라고 저도 살포시 그들의 어깨 위에 좀 얹혀가 보고자 합니다. 이 미덕주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선한 삶을 전제로 해서 정의를 논하고자 합니다. 칸트의 경우에는 인간 자체가 목표였다고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선한 삶을 먼저 정의하자라고 하는데, 이 선한 삶이란 게 어떤 것일까요? 일단 우리는 보편적으로 정의를 말할 때 선택의 영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선택이라기보단 적합성에서 찾자라고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적합성, 선의 적합성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찾자는 건데, 이 책에 나온 예를 들어보면, 플룻의 예를 들어보면 어떤 좋은 플룻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가져가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 돈 많은 사람이 이것을 가져가서 전시를 해놓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이 플룻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시켜 줄 수 있는 훌륭한 연주자가 이것을 가져가는 것이 적합할까? 라는 문제를 둔다면, 전반적으로는 훌륭한 연주자가 가져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크게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적합성을 찾자라는 것이 이 미덕주의,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정치의 영역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온다면, 법을 만들 때에 이런 법들을 만들어 논다면 좋은 삶이 될 것이야 라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삶이라는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우선 내리고 이것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순리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담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감수하는 자아로 여기지 않는 한, 내가 정하지 않은 도덕적 요구까지 받아들일 자세를 취하지 않는 한, 도덕과 정치적 경험의 측면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감수하라. 개인주의적 성향에서 본다면 다른 사람의 몫까지 내가 부담을 져야 한다면 굉장히 싫어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전반적인 인간의 본능은 그렇죠. 그런데 부담을 가져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어딘가에 나가서 되게 부끄러운 해외에 나가서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뉴스로 접하게 된다면 우리는 수치스러움을 느낍니다. 반면에 김연아 선수나 손흥민 선수가 해외에서 활약을 하게 되면 같은 한국인으로서 영예로움을 느끼게 되죠. 여기에서 이 수치심과 영예로움이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감정이 든다는 것은 우리는 역시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연대의식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삶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주의자는 싫어하겠지만 도덕적, 종교적 개념이 들어가야 한다. 가능하지도 않은 중립을 가장한 채 공적 문제를 결정하는 행위는 반발과 분노를 일으키기 십상이다. 중요한 도덕 문제에 정치가 개입하지 않으면 시민의 삶은 저하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논함에 있어서 도덕적인 부분과 종교적인 부분을 빼놓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좀 더 더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빈곤, 인종차별, 건강보험, 실업 같은 문제를 다루려면 가슴과 머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따라서 도덕과 종교적 신념이 정치와 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은 정치의 도덕적, 종교적 판단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원론적인 주장을 펴고 있죠. 이렇게 공리, 자유, 미덕주의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솔직히 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만 100% 옳고 어느 쪽은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 중요한데 그래도 조금 더 가치를 두어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권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칸트와 또 평등을 중요시하는 롤스가 권리는 선보다 앞서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너도 나도 권리만 주장한다면 과연 이 세상이 선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좋은 삶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의와 공정을 논하기에 앞서서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 이것을 좀 토론하는 사회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을 통해서 정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나라는 개념과 또 권리라는 주장과 자유라는 이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 삶에서 근사하고 중요하다고 조명이 되고 있지만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정말 전에 없던 이 사태를 겪으면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하지 않으면 고쳐질 수 없는 시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연결되어 있음을 이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느꼈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정답보다 더 요구가 되고 있는 것, 정답을 찾는 것보다 더한 가치가 우리 시대에 요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비판적인 사고를 하면서 좋은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